서울 중심가 5성급 호텔 최고급 연회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포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흥분과 쾌감에 찬 웃음소리였죠. 하하, 봤냐, 이 찌질이야. 100만 원이 넘는 양주가 한 노인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새로 입고 온 정장이 순식간에 술로 흠뻑 젖어들었고 노인은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 강일수. 학창시절도 이랬잖아. 맞지? 맞아. 넌 태어날 때부터 루저였어. 주변의 중년 남자들이 박장대소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밖 복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요? 각오하세요. 여자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지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하고 계시는 곳을 향해 행운의 기운을 마구 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밝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30살의 며느리 한서윤이었습니다. 25평 남짓한 이 좁은 아파트에서 서윤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서윤은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며 살아왔죠. 서윤아, 미안하구나. 며느리인데 이렇게 고생시켜서. 식탁에 앉은 시아버지 강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63세 강일수는 석 달 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중견 무역회사의 격리부장으로 35년을 근무했지만 퇴직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된장찌개를 떠서 강일수의 밥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아들 부부가 분가를 못하는 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35인 아들 민주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지만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죠. 서윤 역시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였고 두 사람의 수입을 합쳐도 서울에서 전세를 얻기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던 거였죠. 아버님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집에만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서윤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TV 보고 가끔 동네 산책하고. 그렇지 뭐. 강일수의 목소리에는 무료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년퇴직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우편함에서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편지 왔어요. 서윤이 초대장을 강일수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를 뜯어본 강일수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막년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아버님, 동창회시네요? 오랜만에 친구분들 만나시겠어요. 서윤이 밝게 말했지만 강일수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글쎄다. 왜요? 안 가시게요? 아니, 그게 학창시절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서 말이지. 강일수가 애매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에게 학창시절은 그리 행복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 탓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적이 있었죠. 아버님, 그래도 한번 다녀오세요. 오랜만에 나가시는 것도 좋잖아요. 서윤이 권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강일수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년의 장소는 서울 중심가의 초호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인 호텔이었죠. 와, 여기서 한다고? 꽤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나 보네. 강일수가 초대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호텔이 며느리의 가문이 소유한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그 거대한 호텔 그룹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후 망년의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강일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버님 멋지세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아버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래, 그럼 다녀올게. 강일수가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중심가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강일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지하철은 목적지에 도착했고 강일수는 천천히 5성급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호텔 입구, 값비싼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강일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구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강일수는 용기를 내어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호텔 로비에 들어선 강일수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에 압도당했습니다. 이런 고급 호텔은 처음이었죠. 저기, 동창의 연회장이 어디죠? 강일수가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3층 크리스탈 홀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친절한 안내를 받고 강일수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고등학교회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수십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일수다. 야, 강일수. 오랜만이다. 몇몇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다들 잘 지냈어? 강일수도 어색하지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근황을 묻고 답하며 시간이 흘러갔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다들 왔냐?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재혁이었습니다. 학창시절 강일수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그 친구였죠. 박재혁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가 센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명품 정장에 금시계를 차고 옆에는 김성태, 이동욱, 최민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박재혁을 따르던 무리였죠. 오, 다들 오랜만이네. 박재혁이 큰 소리로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재혁 일당이 오자 다른 동창들이 조금씩 긴장하는 게 느껴졌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술 한잔 하자. 박재혁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테이블에는 고급 양주와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강일수 아니냐? 김성태가 강일수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오, 강일수. 야, 오랜만이다. 박재혁이 강일수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학창시절 강일수를 괴롭힐 때의 그 웃음이었죠. 강일수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재혁아. 오랜만이다. 야, 너 요즘 뭐해? 직장은? 박재혁이 물었습니다. 나는 정년 퇴직했어. 뭐? 벌써 퇴직했어? 하하. 박재혁이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현역인데 말이야. 나는 회사 운영하고 성태는 대기업 상무고 동욱이는 부동산 사업하고 민호는 프랜차이즈 사장이거든. 자랑스럽게 말하는 박재혁의 목소리에는
강일수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강일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았어? 이동욱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적당히? 얼마인데? 1억? 2억?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강일수가 애매하게 대답하자 박재혁 일당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설마 몇 천? 강일수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하하, 야, 강일수, 너 평생 그렇게 살았냐? 박재혁이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강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이 상황이 불편한지 눈치만 보고 있었죠. 자, 어쨌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건배. 박재혁이 술잔을 들었고 모두가 억지로 잔을 부딪혔습니다. 강일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밤이 순탄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박재혁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야, 강일수, 너 학교 다닐 때 생각나냐? 박재혁이 강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가? 너 내 숙제 대신 해주고 심부름하고 다녔잖아. 기억나지?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학창 시절의 괴롭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옛날 일이잖아. 강일수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 일? 하하, 맞아, 옛날 일이지. 박재혁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 지금도 그때랑 똑같네. 여전히 찌질해 보여. 김성태가 끼어들었습니다. 얘들아, 그만해라.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한 동창이 말렸지만 박재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인생은 결과가 중요하지. 박재혁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봐봐,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근데 강일수 너는 뭐냐?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도 별로 없고 그냥 초라하게 늙어가잖아. 이동욱이 덧붙였습니다. 너 자식은 뭐 하는데? 대기업 다녀? 최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중견 건설회사 다녀. 중견? 하하, 대기업도 아니고. 며느리는? 혹시 재벌딸이라도 만났어? 박재혁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평범한 회사원이야. 평범한 회사원? 에휴, 그것도 없는 인생이네. 김성태가 혀를 찼습니다. 강일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대들었다가는 더 큰 망신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야, 강일수, 우리가 술 한잔 사줄게. 고마워해라. 박재혁이 비싼 양주를 따라 강일수 앞에 놓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가 쏘는 건데 마셔. 강일수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받았습니다. 원샷, 원샷. 박재혁 일당이 박수를 치며 강요했습니다. 강일수가 억지로 술을 들이켰습니다. 하하, 잘 마시네. 야, 한 잔 더. 또 술잔이 강일수 앞에 놓였습니다. 얘들아, 정말 그만해라. 다른 동창이 다시 한번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끄러. 우리가 옛 친구랑 즐기는데 왜 참견이야? 박재혁이 짜증을 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강일수, 너 집은 어디 사는데? 설마 전세? 이동욱이 물었습니다. 응, 전세. 몇 평? 25평. 뭐, 25평? 하하하. 네 명이 일제히 웃었습니다. 야, 나는 강남에 50평 아파트 있거든. 내 집이고. 나는 빌딩이 있는데. 나는 회사 사옥이 있어. 자랑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강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야, 강일수, 너 평생 루저로 살았구나. 박재혁이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술은 계속 이어졌고 박재혁 일당은 점점 더 취해갔습니다. 야, 강일수, 너 결혼식 때 우리 초대도 안 했지? 최민우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조촐하게 해서, 조촐하게, 돈이 없어서 못한 거지, 뭐. 김성태가 비웃었습니다. 너 와이프는 언제 죽었다고? 이동욱이 무례하게 물었습니다. 3년 전에 병으로. 치료비는 많이 들었어? 응. 에휴, 돈도 없는 게 병원비까지. 불쌍하긴. 동정하는 척하지만 목소리에는 조롱만 가득했습니다. 강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까지 나오니 더 이상 참기 힘들었죠.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너무 심한 것 같아. 한 동창이 다시 한번 말렸습니다. 아, 내가 뭔데 끼어들어? 나가. 박재혁이 소리쳤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회장에는 박재혁 일당과 강일수 그리고 몇 명만 남았죠. 강일수, 너 정말 불쌍하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 꼴이야? 박재혁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 없어.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강일수가 처음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뭐, 성실하게? 하하하. 박재혁이 크게 웃었습니다. 야, 세상은 성실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야. 똑똑하고 배짱 있는 놈이 이기는 거지. 너처럼 찌질하게 살면 뭐해? 결국 가난하게 늙어가잖아. 김성태가 거들었습니다. 강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변한 게 없구나. 뭐,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너희는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인간성은 여전히 쓰레기야.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 새끼가 지금? 박재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강일수, 내가 감히 우리한테? 김성태도 일어났습니다. 강일수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너희는 돈은 있어도 품격은 없어. 이 새끼가 진짜. 박재혁이 강일수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재혁아, 잠깐만. 최민우가 박재혁을 말렸습니다. 때리지는 말고 다른 걸로 혼내주자. 최민우가 테이블 위에 양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고급 양주였죠. 강일수, 너 정년퇴직 축하한다며? 최민우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뭐 하려고? 강일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축하주지 뭐. 그 순간 싸. 최민우가 양주병을 강일수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꺄하하하. 야, 이거 완전 웃기는데? 박재혁 일당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강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얼굴, 정장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눈을 뜰 수조차 없었죠. 하하, 강일수, 이게 내 인생이야. 루저. 박재혁이 소리쳤습니다. 사진 찍어, 사진. 이거 단톡방에 올려야지. 김성태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박복도, 호텔 시찰을 하던 서윤이 유리문 너머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옆에는 호텔 사장과 임원들이 함께 있었죠. 서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대표님? 호텔 사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재혁 일당은 여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프라이빗 파티인데요. 최민우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대답 없이 강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강일수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에 젖은 얼굴로 며느리를 보는 강일수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윤이 손수건을 꺼내 강일수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오, 며느리. 박재혁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이, 며느리. 내 시아버지가 우리한테 버릇없이 굴어서 혼내준 거야.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 김성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박재혁 일당을 바라봤죠. 혼내줬다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 뭐 어때? 우리가 장난 좀 친 거지. 이동욱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호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들. 호텔의 모든 임원진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박재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호텔 사장이 앞으로 나와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 대표님? 박재혁 일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을 소유한 그룹의 대표이사 한서윤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일수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가 대표이사? 네, 아버님. 죄송해요. 그동안 말씀 못 드렸어요. 서윤이 강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박재혁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옛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예요. 김성태가 변명했습니다. 서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난이요? 사람 머리에 술을 쏟는 게 장난인가요? 그게 보안팀장. 서윤이 호출하자 호텔 보안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 연회장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 준비하고요. 네, 경찰이요? 박재혁이 다급해졌습니다. 폭행죄로 신고하겠습니다. 물론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4명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아버님께 사과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일수 씨, 아니 강일수 형님, 죄송합니다. 박재혁이 강일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죠. 아버님 가시죠. 서윤이 강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윤이 박재혁 일당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각오하세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테니까요. 서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박재혁 일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걸 말이죠. 일주일 후 박재혁의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주요 거래처에서 전부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뭐? 갑자기 왜? 박재혁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본사 지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박재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서윤의 복수라는 걸. 한 달 만에 박재혁의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고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박재혁의 개인 재산도 모두 압류됐죠. 여보, 우리 어떡해?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박재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영향력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결국 박재혁은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완전한 몰락이었죠. 같은 시기 김성태에게도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김상무님, 검찰에서 조사 나오셨습니다. 검찰? 왜? 횡령 혐의로. 김성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년간 뒷돈을 받고 비리를 저질렀던 게 전부 들통난 거였죠. 누가 제보를 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 녹취록, 문서, 모든 게 완벽했죠. 김성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무슨... 김성태는 수갑을 차고 연행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김성태는 파면당했습니다. 뉴스에도 대서특필됐죠. 대기업 임원 수억대 횡령 혐의로 구속. 김성태의 가족들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한편 서윤은 조용히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박재혁은 완전히 파산했고 김성태는 구속됐습니다. 다음은?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동욱과 최민호를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서윤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강일수와 민준이 서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강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사람들은 평생 아버님을 괴롭혀왔어요.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해요. 하지만, 아버님, 제가 이 정도 힘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서윤의 말에 강일수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으니까요. 그리고 복수는 계속됐습니다. 이동욱의 차례였습니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그는 강남에만 빌딩 3채를 소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윤의 조사팀은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대표님, 이동욱의 건물들에서 불법 증축과 세금 탈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국세청에 제보하세요. 며칠 후 이동욱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뭐? 세무조사? 이동욱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사는 철저했고 모든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동욱 씨, 탈루 세금만 80억 원입니다. 80억? 그리고 건물 불법 증축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0억 추가입니다. 이동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돈이 없는데요. 그럼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결국 이동욱의 빌딩 세 채는 전부 압류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 빌딩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죠. 추징금을 내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이동욱은 신용불량자가 됐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한서윤. 이동욱은 이를 갈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민호의 차례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던 그는 가맹점주들을 착취하며 돈을 벌어왔습니다. 불공정 계약, 원가 후려치기, 폭리 취득. 그의 비리는 끝이 없었죠. 서윤은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집단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최고의 변호사들을 선임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계약서, 문자, 녹취록. 모든 게 최민호에게 불리했죠.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민호 씨의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억 원입니다.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악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착취로 수백억 챙겨 최민호의 브랜드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가맹점들은 줄줄이 폐점했고 본사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최민호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체인점들이 전부 사라졌죠. 한 달 후 박재혁이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빌었죠. 한 대표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혁 씨, 제 시아버님께 양주를 쏟을 때 생각하셨어야죠. 그때는 제가 미쳤었습니다.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생 약자를 괴롭히며 살아온 당신이 이제 약자가 된 거예요. 제발 돌아가세요. 다시는 제 시아버님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박재혁은 절망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4명 모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윤의 복수는 완벽했죠. 석 달 후 강일수 가족은 넓고 쾌적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50평이 넘는 아파트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죠. 아버님, 여기가 저희 새 집이에요. 서윤이 강일수를 안내했습니다. 서윤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강일수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번 돈으로 가족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도 아버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서윤의 진심 어린 말에 강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민준도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미안해. 왜 미안해요? 전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당신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불편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서윤은 여전히 직접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이제 가사 도우미를 쓰지 그래? 강일수가 물었습니다. 싫어요. 가족 식사는 제가 직접 만들고 싶어요. 그래도 아버님, 저는 CEO지만 동시에 이 집의 며느리이기도 해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수저를 들었습니다. 서윤아. 강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님.
그 사람들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서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님은 착하시네요. 저였으면 더 심하게 했을 텐데.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후회 없어요, 아버님. 서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힘을 쓸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도 저 때문에, 아버님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평생 약자를 괴롭히며 살아온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 거예요. 강일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정말 고마워.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요.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재벌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진짜 가족의 온기는 이 집에서 처음 느꼈어요.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응, 그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이 집의 불빛이 가장 따뜻했죠. 그나저나 서윤아, 회사 일은 괜찮겠어?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직접 챙기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네, 아버님.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실래요? 해외여행? 네, 유럽 한 달 일정으로요. 제가 가이드 할게요. 에이, 그건 너무. 아버님, 평생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안 가보셨잖아요. 이제 가세요. 강일수는 며느리의 성화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일수는 혼자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평생 평범하게 살았고 정년퇴직 후에는 쓸모없다고 느꼈던 자신.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행복한 거구나. 강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재혁 일당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자랑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죠. 반면 자신은 비록 가진 게 없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누가 진짜 승자일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돈도 권력도 아닌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보다 무서운 건 없었죠. 강일수는 따뜻한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의 아내에게,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며느리에게. 이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는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승리는 돈과 권력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마음일까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